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8일 오전 시장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미증시가 또 다우지수와 S&P 사상 최고치를 재차 갱신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0.00에서 0.25%를 유지했습니다. 재밌죠? 국채금리와 기준금리가 굉장히 갭이 큽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 2023년까지 지금 2021년인데 제로금리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망이죠.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전망을 할 수도 있죠. 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6.5%로 기존 전망치 4.2% 대비해서 상향 조정했다. 뭔가 좀 이상한 것들이 자꾸 나오네, 글자들이. 좀 의도적으로 자꾸 경제를, 주식시장을 부양시키려는 그런 FOMC 회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안 하는데 보통 좀 세게 나오네요. 지금 2021년도인데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될 거라는 이런 회의를 논의한다는 자체가, 이 사람들이 전문가인데 절대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좀 약간 냄새가 좀 나네요. 예. 올해나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반등은 통화정책 방향 바꾸지 못할 것으로 본다. 파월 의장이 완전히 맛이 갔네요. 네.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게 아닌데,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일시적이라 언급해. 페드의 정책 기조의 변화를 검토하려면 인플레이션 지속적이고 실적으로 일어날 필요가 있다. 파월 의장이 뭐 대통령 대선놀이나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지. 올해 인플레이션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테이퍼링, 양적 완화,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호적인 발언들이 계속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테이퍼링도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지만 실적으로 이제 이미 시장은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사람들은, 눈치 빠른 사람들은 다 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 아니, 경제가 살아난다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6.5%라고 하는데 기준금리는 2023년까지 제로금리로 가고 물가 상승은 안 일어날 거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 어불성설이 지금 모순입니다. 네, 이 창은 절대로 모든 방패를 다 뚫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창과 방패를 동시에 팔고 있는 얘기를 지금 파월 의장이 하네요. 재밌습니다. 예. 경제 성장률을 6.5%까지 올리면서 금리는 안 올라갈 것이며, 그 다음에 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이 없답니다. 경제가 성장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시장에 돈이 풀렸는데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말이 안 되죠. 지금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되고 있죠. 지금 돈이 풀려나가니까 물가가 자꾸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나요? 돈이 이렇게 풀렸는데. 왜 그렇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전쟁이 나면 돈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물가 상승률이 폭등을 하죠. 물가가 가치가 없어지니까 상승하는 겁니다. 물 한 잔의 가격이 1,000원이었는데 이 물이 가격이 10,000원이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게 폭등하기도 하거든요. 통화 가치가 없으니까 10,000원을 주는, 10,000원과 1,000원이면 1,000원과 이 물 한 잔의 가치가 동등했었는데 돈의 가치가 없다 보니까 10,000원을 줘도 이 물을 못 사는 거죠. 10만원을 줘도 못 사는 겁니다. 지금 터키 가보세요. 터키 뭐 1억만, 터키화 뭐 보면 숫자가 뒤에 계속 있습니다. 이게 통화정책 잘못된 나라들이, 통화를 제대로 관리 못한 나라들의 현상이거든요. 네. 1억만 리라인가요? 케밥 하나 주세요. 네, 얼마예요? 1억 리라예요. 맞나? 리라인가 뭐 용어가 잘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화폐 보면 웃겨요. 그래서 우리는 뭐 지금 10,000원이고 뭐 1,000원, 100원, 1달러. 그래서 그 선진국으로 갈수록 화폐의 단위가 낮죠. 지금 우리가 1달러와 우리 1,000원짜리 뒤에 숫자가 덜 붙습니다. 맥도날드 햄버거 3달러, 3파운드면 사는데 우리는 3,000원, 4,000원, 5,000원이죠. 엔화도 마찬가지입니다. 300엔 정도면, 300엔에서 400엔 정도면 일본 가서 맥도날드 하나 사 먹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4,000원이죠. 공 하나가 더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공이, 숫자들이 줄어들어 있죠. 그런 걸 보시면 통화 정책을 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왜 해외를 한번 나가보시면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됩니다. 현재 살아오면 굉장히 나중에라도 자녀분들이 뭐 외국을 나가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좀 보내주시는 게 어떤 글로벌적인 뷰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어쨌든 국제유가도 뭐 고만고만하고 있고 이제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지수는 괜찮죠. 나스닥 괜찮고 다우산업지수가 종가상 33,000이 되었네요. 다우산업이 쭉쭉쭉 하는 시점입니다. 그렇죠? 계속 얘기드리지만 쭉쭉쭉 여기서 더 뻗어나가야 돼요. 못 뻗어나가면 여기서 횡보하면 이제 뭐죠? 횡보하면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알라일렘. 자, 계속 일라일렘을 읽었습니다. 알라일렘. 넷플릭스, 알파벳. 구글 같은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은 확실히 뭔가 퍼포먼스가 좀 둔탁한 상태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도 그냥 고만고만 지금 뭐 지수 폭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그냥 상승했다, 양봉이다가 중요한 것 같네요. 테슬라도 올라오고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다 올라간 것처럼 그 다음에 나스닥, 다우산업 다 올라간 그런 느낌. 네. 제일 쉬운 거는 다 올라가는 게 제일 쉽죠. 예, 종목 구별하지 말고 그냥 전종 2,200개 중에서 2,000개 올라가는 시장이 제일 좋은 시장입니다. 예. 예, 아메리칸 에어라인, 보잉 또 반등이 나오네요. 네. 뭐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니콜라, 네, FB 또 바이오 제약이 또 줄어드네요. FB, 일라일릴리. 일라일릴리가 계속 빠지네요. 이건 좀 좋지 않죠. 이거는 일라일릴리는 셀트리온과 좀 연관성이 좀 있죠. 노버디스크, 산오피, 모더나. 또 오늘 또 이거 미국은 또 제약 바이오가 또 치네.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쪽이 올라가면 이쪽이 쉬고 이게 다 같이 올라가는 시장은 좀 마음은 그랬으면 하는 바람은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계속 서로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요. 폭스바겐 미쳤네요. 네, 폭스바겐 미쳤습니다. 전기차를 시장을 우리나라 원통 영어를 안 쓰고 어제 제가 이제 또 테슬라 책 쇼크를 이제 읽고 또 읽고 있습니다. 집에서 이제 테슬라 쇼크라는 책을 읽고 두 번째 연속으로 제가 연속으로 책을 두 번 읽는 거는 진짜 저도 태어나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읽고 좀 쉬었다가 다시 그 책이 생각나서 읽은 적은 있는데 이렇게 연장으로 그냥 바로 끝나자마자 다시 읽는 책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데 어제도 이제 그 내용을 좀 꼭 메모를 했다가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이제 이 레거시 코스트인데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잠깐 레거시 코스트가 뭔지 얘기를 좀 드리고 같이 개념을 정립하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레거시 코스트, 과거 유산 비용입니다. 이 레거시 코스트가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도 전 세계 회사, 뭐 개인, 본인에게도 레거시 코스트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좀 중요한 단어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 용어를 생각하면 본인 스스로 굉장히 큰 발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서 좀 강조를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혁신을 하려 할 때 이미 갖고 있는 조직이나 기업 문화, 조직 내에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약 요소다. 거대한 비용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용이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 자체가 거대한 비용인 거죠.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거대한 비용입니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지금 이 조직이 운용되는 것 자체가 거대한 비용입니다. 계속 월급을 주고 있으니까요. 이 조직을 완전히 새로 뜯어 고쳐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내면 더 많은 어떤 이익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의 정책, 우리나라의 정치,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문화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이 레거시 코스트입니다. 네. 비용이죠.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새롭게 탄 새로운 알을 깨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알 속에 지금 다 갇혀 있는 상태예요. 깨고 나와야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국내 대기업 조직에 있거나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과거의 강력한 성공 체험이 고위급을 지배하고 있는 조직이 있다면 충분히 경험했을 만한 일일 테니까요. 여러분 다 경험하고 있는 거죠. 와, 우리 조직 진짜 지금 LH 대표적인 사례죠. LH. 예.
엄청나죠. LH 뭐 지금 뭐 자동차 뭐 이제 막 비리가 이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근데 과연 LH만 그럴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삶,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 우리 개인의 모든 삶, 역시 제 삶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미 안주해 버린 거죠. 아, 나 이제 뭐 내가 은행에 돈 넣어놓고 그냥 이자만 받아먹고 살아도 아니면 뭐 빌딩 하나 사놓고 그냥 땅땅거리면서 다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예. 그 빌딩 살 돈 100억을 가지고 1000억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보통 인간들은. 예. 근데 그렇게 100억을 1000억으로 만들려고 혁신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누구죠? 예. 테슬라를 만들었던 일론 머스크죠. 자신이 번 돈을 테슬라에 다 때려 부었죠. 예. 또 베팅을 계속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자신이 번 돈을 스페이스X에 다 때려 붓는 거죠. 예. 더 큰 부를 창조하려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한 굉장히 독특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는 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이 레거시 코스트를 과감하게 버리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혁신들이 아마 테슬라, 그 다음에 스페이스X, 그 다음에 솔라시티에서 계속 나올 거다. 그래서 엄청난 CEO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에 투자를 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거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GM이 체질 개선에 성공하기 이전에 예전에 GM이 완전히 파산을 한번 했죠. 한 조직이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뱀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뱀을 어떻게 쫓아낼 것인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뱀을 쫓아낼 방법을 알려줄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컨설팅 업체 기준을 어떻게 또 선정할지 논의를 했는데 그걸 누굴 넣어야 될지 뭐 만들지 하느라고 또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 사이에 뱀이 없어졌답니다. 이건 일환인데요. 예. 그만큼 빨리 뱀을 처리해야 하지를 못하는 거죠. GM이라는 조직이 너무 방대해서 그리고 너무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임원들이 회의 우리도 마찬가지죠. 회의 뭔가 결정을 빨리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빠른 조직과 굉장히 느린 조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이런 레거시 코스트에 가장 큰 어떤 영향을 미쳤던 업체가 이제 GM이고 또 하나가 이제 노키아였죠. 예, 노키아가 지금 완전히 사라졌죠. 예, 여기 또 나옵니다. 노키아. 혁신의 상징이었던 노키아의 기업 문화는 회사가 성장할수록 관료적이고 안정지향적인 문화로 바뀌어갔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국가도 지금 우리 정치도 우리 회사들도 다 관료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안정지향적으로 바뀌고 있는 안전 회사의 자금을 더 유보해 배당 줘 혁신 안돼 투자 일단 대기해 직원 뽑지 마 있는 직원들 월급 더 올려줘 자꾸 안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안 된다는 거죠. 노키아는 2000년대 후반까지 핀란드 젊은이들의 입사 선호도 1순위였는데 이곳에 들어가 혁신을 하고 싶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많은 월급을 받고 싶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싶기 때문이지요. 혁신과 모험을 통해 휴대폰 시장을 평정했던 노키아가 가장 모험을 싫어하는 기업으로 바뀐 겁니다. 굉장히 위험했던 거죠. 이거를 CEO가 못 바꾼 거예요. 결국 GM이나 노키아가 과거에 수많은 혁신이 쏟아져 나온 기업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존 조직의 혁신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거대한 레거시 코스트로 작용하게 된 겁니다. 반면 테슬라는 레거시 코스트의 자유로운 회사입니다. 이제 백지 상태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가 수소차 뭐 전기차로 못 바꾼 이유가 뭘까요? 기존의 엔진을 만들면서 얻은 이익 엔진 그 사업부를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 없애야지 전기차로 바뀌는데 그럼 걔네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석유 회사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대한민국 정치권에다가 얼마나 로비를 하겠습니까? 전기차 못 바꾸게. 바꾸면 자기네들 손해니까. 전 세계 글로벌에 있는 석유 회사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죠. 미국의 정치권에다가 돈을 때려 붓는 거죠. 로비를 하는 거죠. 법 바꾸지 마라. 친환경차 만들지 마라. 그게 지금까지 전기차를 만들 수 있었던 기술이 없었던 게 아니라 석유 회사들의 어떤 로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정책적으로. 근데 지금 이제 그 정책을 뛰어넘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생겨서 이 레거시 코스트를 완전히 파괴하고 테슬라가 지금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이제는 전기차가 대세가 돼버린 거죠. 이제 막을 수 없는 제4의 물결,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 버린 거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인간을 우리의 어떤 의지를 석유 회사의 돈으로 막을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된 거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는 이제 이 혁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이런 혁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투자를 하면 앞으로 이제 큰 성공을 할 수 있다.
이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들.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남긴 게 이 바로 전고체 배터리 회사. 예. 지금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 성능이 2배나 높고 더 안전하고 불도 안 나고 그다음에 항속거리도 더 길어지고, 예, 모든 면에서 굉장한 혁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혁신 기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요걸 만드는 회사는 우리가 돈을 다 때려 부어야 되는 회사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시던가요. 저도 제 하는 일을 다 때려치우고 이 전고체 배터리 사업을 투자하면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 서정진 회장처럼, 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레거시 코스트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투자해서 전고체 배터리에 투자를 한다면, 아니면 태양광 산업에 투자를 한다면, 저는 새로운 또 부를 창조할 수 있고 새로운 윤시장이 태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 스스로도 그냥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돈 열심히 모아서 그냥 빌딩 하나 사놓고 그냥 놀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머릿속에 항상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깨트리고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거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혁신적인 CEO가 되는 거고, 그런 CEO가 경영하는 회사는 굉장히 큰 발전을 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하지만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크게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리고, 그런 면에서 이제 국내 주식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떤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런 정치 테마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뭐 삼성의 어떤 그런 SDS라든지 뭐 이런 뭐 새로운 획기적인 사업 아이템을 가진 회사들, 뭐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지금 어떤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 뭐 바이오 기업도 마찬가지, 어떤 지금 당장은 약은 안 나왔지만 굉장히 적극적인 CEO가 있다든지 아니면 약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혁신을 불러일으킨 약을 만드는 회사들을 자꾸 찾아서 투자를 해 나간다면 나중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레거시 코스트 얘기를 좀 많이 드렸고요. 앞으로 오늘 시장은 뭐 좋을 것 같으니까요. 어제 어떤 움직임과 어제 이제 그 코스피 코스닥의 외국인들의 매도가 다시 순매수로 전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